떠밀려서 독립국이 된 조선. 미국 갔다 온 관료들의 말, 1883년 청나라가 났더라. 이 당시 조선은 청나라를 대신할 지원군을 여기저기서 물색해보기 시작한다. 일본은 어때? 누구보다 조선을 먹으려는 놈들임 절대 못 믿어. 그럼 러시아는? 얘네들도 조선을 먹으려는 놈들임. 영국과 프랑스는? 청나라 당하는 거 봤잖아. 못 믿을 놈들임. 미국은?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상대다. 적어도 영토를 빼앗을 나라는 아니잖아. 참고로 당시 청나라 또한 미국을 가장 믿을 만한 나라로 생각하던 중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조정은 1882년 민영익, 육일준 등을 미국의 사절단으로 보낸다. 그런데 막상 가본 미국은 실망 그 자체였다. 호리야, 그런 나라도 있었나? 민영익, 안 와. 그리고 돌아온 민영익은 이렇게 말한다. 직접 가서 보니까 미국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힘써줄 나라로 전혀 생각되지도 않고요. 고종, 어허, 정녕 그렇단 말이오. 그럼 할 수 없구먼.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는 청나라에 의지하는 수밖에. 맞습니다. 신식 군대를 양성할 때까지 청국의 보호 속에 있읍시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파들이었다. 아니, 생각한다는 게 고작 청국의 속방으로 남자는 말인가? 이렇게 문구적거려서야 어느 세월에 개화를 한단 말인가? 1884년 갑신정변, 개화파 혹은 일본이 주도한 조선 독립운동. 1884년 청은 또 다른 속국인 베트남이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에 조선에 파병된 군대까지 끌어다가 청불전쟁에 투입한다. 그리고 이런 공백기를 개화파들은 놓치지 않았으니 김옥균, 박영효 등이 잽싸게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이때 일본은 정변 원조를 약속했음. 실제로 갑신정변의 몸통은 일본 공사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조선은 앞으로 독립국이다. 이젠 청과의 조공관계를 폐한다. 그러나 정변은 민씨 정권과 청의 급한 수습으로 3일 천하로 일단락되고, 그렇게 혼란한 전국을 수습한 민씨 정권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더욱 강해진다. 민비, 이럴 때 청나라의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무턱대고 독립국이 되면 서구와 일본이 침략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고종의 딜레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독립을 할까? 청밖에 믿을 데가 없다는 민비와는 달리 고종은 청의 간섭을 싫어했고 일본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이후에 생각한 게 러시아였다. 하지만 신료들의 반발이 상당했다. 지금 이대로 독립을 하면 대체 무슨 수로 외세를 막는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무기는 어떻게 사오시려고? 여기에는 조선시대에 뿌리 박힌 조세 문제를 꼬집어봐야 한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양반은 세금을 안 냈다. 행여 양반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오히려 화를 낼 정도였다. 양반 체면에 세금 내게 생겼냐? 때문에 군대를 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농민을 더욱 수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사회적 불만만 커지게 된다. 참으로 딜레마였다. 그러니 관료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
물론 군포를 안 냈다는 말이고 토지세는 냈는데 대부분 소장농들에게 전가되어 그게 그거였다. 한편 청을 멀리하려는 고종의 태도에 불쾌했던 청은 곧 고종을 폐위시키려 했는데 대원군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낸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다. 흥선대원군, 에헴, 다시 돌아왔다. 당시 원세계는 이렇게도 말했다. 우리 청나라는 진짜 믿을만한 나라다 해. 만약 서양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독립한다면 조선은 언제 주권을 뺏길지 모른다 해. 외교사절단 파견과 청의 방해. 고종은 일본에 상주 외교관을 파견했다. 그런데 여기에 청에서 의외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유럽과 미국에도 외교관을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유럽으로 출발한 공사관 일행은 홍콩에서 붙잡혀 조선으로 송환되었고 우리 사람 허락도 없이 왜 그러냐 해. 얼른 돌아가라 해. 미국 공사관 일행만이 겨우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신 청나라는 미국 공사관 파견 조건으로 미국에 있는 청나라 공사의 지시를 따르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신 우리 사람 명령에 따라야 한다 해. 이때 미국으로 간 공사관 인원 중에는 박정양 외에 이완용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이들 일행은 청나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단독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국서를 전했다. 당시 이를 목숨을 걸고 감행했다 하는데 이들은 돌아올 때 살해될까 두려워서 일본에서 9달이나 머물며 눈치를 보기도 했다. 떠밀려서 독립국이 되고 힘도 없이 황제국이 된 조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다. 그리고 청나라는 조약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다. 우리 사람 조선이 완전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해. 그러자 민비는 재빨리 청에서 러시아로 말을 갈아타려 했다. 하지만 당황한 일본은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고 1895년 깡패들을 동원해 경복궁을 기습하고 민비를 살해해버렸다. 아무리 부패한 왕비라지만 일본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범죄였음.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새벽에 몰래 경복궁을 나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몸을 피한다. 바로 아관 파천이었다. 1896년의 일이다. 이후 고종은 러시아에 각종 이권을 쥐어준다. 광산권, 체벌권 다 가져. 하지만 러시아 황제가 일본과 친선을 도모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국내외의 여론에 떠밀려 조선의 임금은 왜 궁을 비우고 남의 나라 공사관에 숨어있는 거임?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어서 환궁하소서. 고종은 1년 만에 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뜬금없이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그런 일환으로 독립문도 건립하게 된 것임. 사실 칭제 건원은 고종의 의지만은 아니었다. 대한제국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데 충격을 받은 조선 지배층은 중국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자각하게 되었고 일본의 바람대로 떠밀려 독립을 했으니 이왕에 중국, 일본과 대등한 황제국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무늬만 달리했을 뿐 실체가 달라진 건 없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대한제국의 역사를 그냥 조선의 역사 속에 포함시켜버렸다. 그만큼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해방 이후 세워진 새 공화국의 정식 이름이 대한민국이었으니 대한제국이 남긴 것은 대한이라는 이름뿐이었고
실제로는 황제국이라는 허울 속에 일본이 짠 각본대로 식민지로 가는 과도적 단계를 밟았던 체제였던 것이다.